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강사 차소희입니다. 자, 9월 학력평가 대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캐스트 갖고 왔어요. 세 가지 내용을 볼 건데요. 먼저 범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목표 등급이 몇 등급이니?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선생님이 정리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몇 주 전부터 해야 될까요? 이게 내신 대비는 뭐 4주, 뭐 짧으면 3주? 뭐 요 정도 전부터 한다. 이게 약간 정형화돼 있잖아. 근데 모의고사 준비는 언제부터 한다? 이런 걸 잘 정리하지 못했을 거야. 그래서 가볍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범위부터 갑니다. 이번 고2 9월 확평 범위는요. 수학 1은 전 범위가 다 들어가고요. 수학 2는 1단원 함수의 극한에서 딱 절반, 연속도 안 들어가요. 극한만 들어갑니다. 아주 조금만 들어가죠. 근데 주의하셔야 돼요. 아주 조금만 들어가지만 이게 좀 임팩트가 크거든요. 자, 작년 9월 기출 상태를 좀 보시면요. 먼저 4점짜리 기출이 어디서 됐었냐면 지수로 감수해서 14, 15, 16, 18, 20, 20 6문제가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에서 2문제, 수열에서 3문제, 함수의 극한에서 2문제, 4점짜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출제가 됐어. 압도적으로 어디가 높아? 지수로 감수가 높지. 근데 지수로 감수에 좀 치우쳐서 출제가 된 건 맞지만 여러분들이 문제 번호를 살펴보시면 임팩트 있는 번호는 30, 21, 28, 29, 19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은 삼각함수, 수열, 함수의 극한에서 많이 나오고, 지수로 감수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쉬운 4점 위주로 나왔었다. 이런 경향성이 이번 연도도 똑같을 거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수원 전범위가 나오는 거라서 골고루 나오는 와중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수로 감수에서 좀 쉬운 4점에 치우쳐서 나오던 경향이 있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 함수의 극한. 이게 선생님이 색깔 바꿔놨지. 제일 임팩트 큰 킬러 문제가 수열. 그치. 수열은 원래 킬러 단원이 맞아. 30번 나온 게 딱히 이상하진 않아. 근데 함수의 극한이면은 솔직히 수원 전범위 이만큼 나오고 수투 이만큼 나오는데 여기서 꾸역꾸역 킬러를 출제했어? 이 부분에 집중하셔야 돼요. 킬러를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이 약간 좀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자면, 야, 그래도 수원, 수투가 둘 다 들어가는데 킬러가 객관식 킬러, 주관식 킬러 두 개면 하나는 수원, 하나는 수투에서 출제하는 게 이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게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함수 극한은 아주 조금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킬러가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좀 어렵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내용이 킬러 가능성이 수투에서 함수의 극한 조금만 들어가지만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 요렇게 생각하시면서 선생님 저는 목표 등급이 몇 등급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정리해 봅시다. 만약에 너의 목표 등급이 1등급이니 그러면 일단은 너가 기본적으로 꽤나 잘하는 학생이라는 뜻이고 어려운 문제 풀이에 좀 집중을 하고 싶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일단 요거부터 함수의 극한 킬러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어렵게 공부를 하시고 미리 문제집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좀 고군분투해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수로그에서 쉬운 4점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또 지수로그 함수가 또 하필이면 계산이 또 유독 많은 단원이야. 그러니까 계산 실수가 잦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4점짜리 쉬운 4점이라고 하더라도 계산 실수를 주의하실 만한 방향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삼각함수랑 수열은 문제수가 적게 나왔지만 나왔다 하면 빡세게 나왔어요. 그래서 고난도 문항이 다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특히나 더 이 단원에서 더 어려울까요? 를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죠. 정리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삼각함수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냥 이것만 나오면 괜찮지만 절대값이 꼭 껴서 나와요. 작년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 6월, 몇 달 전에 6월 모의고사에서도 삼각함수 고난도가 절대값이 같이 붙어서 나왔죠. 항상 이렇게 세트로 나오니까 요 유형을 연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누구나 항상 어려워하는 도형 문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도형 문제. 이 4점짜리 문항 연습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거는 감 잡으려면 되게 많은 도형을 접해보는 게 중요하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푸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그러니까 수열 파트인데 an 플러스 1, an 해가지고 막 가지치기 막 나가는 문제 있죠. 그게 항상 찐 킬러로 나오죠. 이번에도 30번으로 나왔었는데, 작년에도 나왔었는데 그 경험치를 늘리셔야 돼요. 계속 가지치기를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등비 수열보다는 등차 수열이 어렵습니다. 이건 꿀팁이에요. 등비 수열보다는 등차 수열이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등비랑 등차 둘 다 좀 연습을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잘해, 그러면 등차 위주로 연습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좋아요.
그리고 함수의 극한 킬러를 진짜 공부할 거면요. 그러면 고2 킬러 혹은 고2 기출보다 이게 진짜 킬러로 나오는 거니까 어렵게 연습하는 게 좋으니까 고3 수능 평가원 기출 함수 극한 단원 문제를 풀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수로그 쉬운 4점 계산 실수, 요 지수로그 계산 파티가 이미 있었어. 6월 모의고사 때. 6월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면 6월 모의고사에서 지수로그 문제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선생님의 학평 변형 더하기 강좌를 한번 보시면서 강의수 되게 적거든요. 거기서 여러분 PDF 다운받으시고 문제 풀어보신 다음에 변형 문제까지 다운받으시고 선생님이 손수 제작한 겁니다. 변형 문제까지 다운받으시고 풀어보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삼각함수 그래프랑 절대값, 그 다음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요거까지도 이게 이번 6월에 나왔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연습하시면 아마 소스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같은 맥락으로 선생님의 학평 변형 더하기 6월 강좌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 두 개 있잖아. 수열 파트. 특히나 수열 파트는 찐 킬러가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요 함수의 극한 킬러 공부하는 방법이랑 비슷하게 제안을 드릴게요. 고2 모의고사 기출도 좋은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고3 수능이랑 평가원 기출 위주로 연습을 좀 해봐서 좀 고민의 깊이를 좀 깊게 좀 만들어 놓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저 목표 등급이 3등급인데요 하면 이렇게 따라 하시면 돼요. 근데 2등급이 목표인 학생도 있을 거야. 그쵸? 2등급이 목표인 학생은 아까 전에 요 내용들 1등급 목표 공부 방법 있죠? 요걸 따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등급이 목표다. 그러면 아마 이렇겠죠? 선생님 저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하지만 열심히 하겠지. 그렇지만 옛날에 배웠던 공식들 좀 까먹은 상태고요. 좀 3점짜리도 간혹 가다가 좀 실수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 어려운 문제 푸는 건 아직 좀 무리인 것 같아요. 맞춤으로. 자, 함수의 극한이 4점짜리는 극단적으로 어렵게 나오는데 근데 3점짜리나 혹은 쉬운 4점이나 아니면 앞에 있는 문제는 극단적으로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맞춰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함수의 극한 3점 문항은 꼭 맞추기인데 요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서가 있거나 교과서가 있으면 예를 들어 개념서는 개념원리죠. 그렇죠? 개념원리에서 선생님 강의에서 연습 문제 정도만 연습하셔도 충분히 전부 다 풀고도 남을 겁니다. 그 정도로 준비를 해놓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일반항 나오니? 등차 수열 일반항 말해봐. A1 더하기 N-1D죠? 그쵸? 이게 만약에 바로 안 나왔어. 그러면 봐봐. 공식 부족한 거라니까. 공식 점검 다시 해야 돼. 이게 공식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푸니까요. 암기했다가 까먹었으면 다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삼각함수에서 나왔다 하면은 진짜 빡세게 나와요. 지만 3점짜리나 쉬운 4점도 간혹 가다가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파트에서 꼭 알아야만 풀 수 있는 3점짜리. 점수 쉽게 얻어갈 수 있는 부분 호도법 부채꼴 공식 2분의 1 RL 이런 거 있죠. 아니면 L은 R세타 이런 거. 이 공식 점검 또 바로바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래프 변형을 또 많이 시키죠. 3점짜리여도 많이 시키는데 뭐 주기를 늘려요, 줄여요, 뭐 최대값, 최소값을 늘려요, 줄여요 이런 내용. 대칭성, 기함수, 우함수 이 파트 나오는 것도 한 번씩은 점검하셔야 기본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삼각함수 각변환 공식 이거 알기만 하면 3점 무조건 먹는데 맨날 헷갈려서 좀 틀리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요거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어려운 문제에서 나오면은 솔직히 좀 문제에 압도당하는 게 있거든. 또 원도 있고 막 되게 복잡하게 막 있어. 그러면은 이건 이번 생에는 내가 못 풀겠다 하고 넘어가는 학생도 있잖아. 그래도 쉬운 문제로도 또 한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에서 이것만 풀면 나오던가 이것만 풀면 나오던가 그런 문제들은 언제 사용하는지만 알고 있어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 내용 정리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지수 방정식 부등식, 로그 방정식 부등식 이 파트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딱 하나 짚어드리면 치환해야 되는 유형이 있어요. T로 치환하는 거, 치환해서 푸는 유형. 그것도 푸시면 4점이 쏠쏠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 문제들로 나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요 연습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쏠쏠하게 점수 얻어서 넉넉하게 안정 3 찍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이런 느낌이 들 거야. 뭐 이렇게 뭐 하라고 하면은 뭐 되는 거야? 선생님 저 막상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데 어때요? 할까봐 이 정도 파트는 선생님의 개념원리 강좌로 싹 다 완벽하게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수1 개념원리 더하기를 강력 추천드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단원 이름이 다 써 있어요. 강좌 수강하시고
단원 이름 써 있으니까 등차수열, 등비수열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강의 쏙쏙 골라가지고 점검하시면 어차피 수능에서도 나오는 건데 점검 꼭 해야 되니까 이번 여름방학 때 한번 해놓으시고 끝내놓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준비해야 될까요? 이것도 여러분들의 상황이 다 다를 테니까 4가지 버전으로 디테일하게 나눠드렸습니다. 첫 번째, 여름방학 동안 공부하는 진도에 따라 다를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수원투 아주 자신 있다. 그러니까 극상위권, 상위권이죠. 확통미적 지금 선행습하는데요. 그러면은 9월 모의고사 준비를 빡세게 할까요? 아니 굳이 빡세게 하지 마. 확통미적 선행하고 있으면 거기 집중해. 그 대신에 한 일주일 정도 전부터 수원투 그래도 수능 과목이니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4점 준킬러 위주로 문제풀이 복습해서 감만 안 떨어지게 잡은 다음에 구모 시험장 딱 가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저 3학년 선행학습 하고 있어요. 뭐 확통이나 미적이나 뭐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원투가 아주 자신 있진 않아요. 면 일단 확통 미적 하고 있는 거를 멈추지 마시고요. 쭉 열심히 하되 그러다가 구모 일주일 전부터 너무 욕심내지는 말고 3점 문항이나 4점 쉬운 문항 딱 기출문제집 여러분 이제 슬슬 모의고사 본 그 짬밥이 있잖아. 그러니까 알 거야. 4점 쉬운 문항 14, 15, 16, 17, 26, 27, 28 요 정도 문제 번호 큰 부담까지는 없는 거 좀 열심히 노력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복습하시면서 감을 끌어올리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괜히 어려운 문제 붙잡고 있는 거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문제를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학생은 수2 선행을 하고 있어요. 딱 지금 요 여름방학 때 수2 선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수1은 자신이 있어요. 저는 수1은 고수입니다. 저 가지치기 완전 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남은 여름방학 동안 수2 공부를 하는데 근데 수1 공부를 하면서 구모를 잘 보기 위해서 준비한다 라고 굳이 그렇게 딱 잘라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조금씩 길게 많이 말고 조금씩 길게 수1 고난도 문제풀이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6일 정도 수학 공부한다. 그러면 5일 정도는 수2 쭉 진도 빼면서 연습하는 거에 집중하시고 하루 정도는 오늘은 수1 킬러, 준킬러 조지는 날 해가지고 뭐 기출문제집이라든지 구매하셔서 쭉 풀어보시면서 수1 복습을 중간중간에 넣어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당장부터 하시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저는 수2 선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2학기 때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요. 사실 저 수1 완전 초보예요. 아직까지도 시험 봤지만 못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장 9월 모의고사를 잘 보기 위한 공부를 하면 큰일 나요. 멀리 보고 결국에는 3학년 때까지 수능까지 쭉 끌고 갈 만한 그 힘을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수1을 부족한 주요 단원이 있을 거야. 다 똑같이 부족해요는 아닐 거란 말이지. 부족한 주요 단원이 있으면 그 부분의 개념 복습. 너무 어려운 문제는 욕심내지 맙시다. 개념 복습 위주로 꾸준히 오늘부터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당장 2학기 때 내신으로 들어가는 수2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수2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그래서 7대3 정도? 수2랑 수1을 한 7대3 정도? 10시간 공부하면 수1 공부도 그래도 3시간 정도는 꼭 껴주고 그게 수2에도 결국엔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지금부터 꾸준히 천천히 조금씩 수1의 빈틈을 메꿔다가 여름방학 끝나면 그래도 수1 개념은 충분히 잘 됐다라는 상황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출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개념 복습, 주요 단원, 개념 복습은 뭐다? 선생님의 개념원리 강좌다. 수1 개념원리 강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각자의 위치에 맞춰서 각자의 속도에 맞춰서 잘 여름방학을 준비하셔서 9월 모의고사가 어떻게 보면 물론 새로운 진도가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어느 정도 복습 느낌의 9월 모의고사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좋은 성과 내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남은 여름방학 화이팅 하세요. 안녕.